자, 일단 인터넷을 켜볼까요? 인터넷을 켜고 네이버 검색란에 네이버로 일단 갈게요. 그리고 검색량에다가 4K 이렇게 적어보시면은 4K 비디오 다운로더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4K 비디오 다운로더 사이트를 열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Get 4K 비디오 다운로더 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만 하시면 돼요. 클릭. 그럼 Thanks for getting 4K 비디오 다운로더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가 받아지지 않으신 분은 여기 작은 글씨 중에 클릭 히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얘가 exe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해주시면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열려져서 설치 창이 뜨게 돼요. 여기 약관에는 I agree to 요거 체크하시고 인스톨. 그러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얘 눌러주시면 설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설치가 진행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설치가 다 끝나면 요런 창이 뜨고요. 런치는 바로 열기, 클로즈는 닫기예요. 런치 한번 눌러보면 이 설치가 다 되고 나서 4K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서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설치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웹페이지가 하나 뜬 거고요. 닫아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더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 4K 비디오 다운로더는 1일 30개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한번 받아서 활용해 볼게요. 일단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요런 것들을 다운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를 다운받는 걸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설치 다 되신 분은 창을 모두 닫으셔도 돼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엽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마존 영상을 셀러가 열어볼 한 수가 달에 200만 원 있고, 벌기 쉬워요. 오늘은 쇼핑몰 운영할 때 요 위쪽에 보시면 URL 주소 있죠? 이 주소를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을 줄여서 아마 아까 설치했었던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요 4K 비디오 다운로더라는 요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버튼, 이 버튼을 따닥 열어주시면은 아까 전에 열려졌던 다운로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링크 복사라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전에 복사한 링크를 얘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때 동영상 다운로드는 이 유튜브의 영상을 다운받는 거라면 오디오 추출의 경우는 이 영상 중에서 소리만 다운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음악만 받겠다. 그럼 이제 오디오 추출인 거고요. 아니면 영상까지 다 받겠다가 동영상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고화질로 받는다 이렇게 선택했고요. 요 밑에는 받아지는 경로인데 둘러보기라는 데를 눌러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경로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저장할 거고 저장 버튼을 누른 후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바탕화면에 지금 요 받는 그 유튜브 영상, 다른 어떤 분의 유튜브 영상이 다운받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다 받아지거든. 바탕화면에 제가 아까 받았으니까 바탕화면에 그 해당 파일이 생겼겠죠? 여기 있네요. 열어보면은 오늘은 쇼핑몰 운영할 때 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네이버 웨일이라고 있죠. 먼저 네이버에서 눕기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라 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어떤 영상의 경우는 물론 이 영상은 물론 저작권이 다 있는 거라 이 영상을 바로 내가 바로 유튜브에 올린다 이런 건 안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영상이 내가 필요한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일부를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이 다운을 받는 방법이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또 가끔 보면 이제 영상에 음악들 있어요. 물론 유튜브 무료 음악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올려놓은 유튜브 음악이 있는데 뭐 음악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내가 이거를 다운을 받겠다. 네, 역시 유튜브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놓긴 한 것 같네요. 여기 링크 복사를 누르면 분석이 되고, 이 중에 나는 동영상을 가져올 게 아니라 오디오 추출을 하겠다 해서 둘러보기는 역시 내가 원하는 경로, 예를 들어 나는 음악 폴더에 넣겠다면은 음악 폴더에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추출을 해주시면은 음악도 마찬가지로 뽑아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굳이 활용한다면 내가 만약에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매번 이제 멜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설치해서 쓰시면 물론 좋긴 한데, 멜론 같은 경우 매번 돈을 내야 되지만 내가 원래 듣고자 하는 음악이 한두 음악밖에 안 된다면 멜론으로 매번 음악에 이제 돈 내고 듣기가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멜론에서도 음악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는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음악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음악을 찾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내 핸드폰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작업할 때 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실 거라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요, 또 누가 또 영상을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영상이 필요한데 소장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 영상을 소장하는 용도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가능하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물론 클립다운이란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저는 클립다운보다는 4K 비디오 다운로더가 좀 더 간단하고 설치 방법도 더 쉬워요. 이 클립다운이란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용하실 때 활용하시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지만 보통 이 4K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대신해서 설명드린 점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는 아까 음악 폴더에 받았었으니까 파일 탐색기에서 음악이란 폴더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만 이제 잘라가지고 우리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르는 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음악을 넣어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4K 비디오 다운로더로 동영상 받는 방법과 그리고 음악을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 핸드폰에 옮기겠다. 그것도 가능했었죠. 물론 내 컴퓨터에 그냥 저장을 해 놓은 채로 두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 핸드폰에 옮긴다 라고 했을 때 USB 케이블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Send Anywhere라는 이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요건 예전에 우리 배웠던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내가 음악이 너무 좋아요. 또는 동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핸드폰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해당 그 음악이나 동영상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만약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번호가 생기고 이 번호를 내 핸드폰의 Send Anywhere를 열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핸드폰에서 Send Anywhere를 들어가요. 네, Send Anywhere. 여기 보시면 보내기가 있고 받기가 있잖아요. 받기를 누르시면 내가 아까 봤던 키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또는 QR코드로 찍으셔도 됩니다. 지금 62732 하고 받기를 누르시면은 자료가 핸드폰으로 받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내 어떤 뭐 사진 또는 뭐 음악 이런 것들을 내 핸드폰으로 옮기실 때 저번에 이용했던 Send Anywhere를 활용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요. 유튜브에서 내 채널로 가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아이콘에 유튜브 스튜디오. 일단은 여기서는요. 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어떤 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의 메뉴랑 화면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화면이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이 대시보드는요, 사용자가 채널을 이용해서 유튜브 활동을 한 상황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경우는 이 부분에 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받은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주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제 경고 주의 다음에 채널이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대시보드의 위반 사항은 저번에 이제 영상 다운로드 받는 거 그거 때문에 걸렸던 그런 부분이라서 요게 좀 걸려져 있고요. 중요알림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유튜브를 열고 그 안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음악이 저작권이 무료인 음악이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들 음악이다 이럴 때는요, 약간 몇 초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소유권 제기가 돼요. 네, 이렇다고 해서 영상이 안 보이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영상에 붙는 광고들이 네, 나의 수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영상의 그 저작권 소유권의 주장이 걸려진 부분에 어떤 광고 수익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최신 동영상 실적인데, 최근에 동영상을 올린 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했는지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게시가 된 동영상이나 채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신 댓글, 이런 것들이 이 화면에서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츠라는 부분을 제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올린 내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올린 영상이 이쪽에 보일 텐데요. 이 영상의 공개 상태를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수익 창출 여부, 그리고 날짜, 조회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제가 확대가 돼 있어서 끝에까지 안 보여서 좀 옆으로 갔는데, 보통 뭐 좋아요를 몇 개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영상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얘가 편집하는 거예요. 세부 어떤 정보들 있죠. 뭐 제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썸네일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여기로 들어가면 동영상 세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요거는 분석, 이 영상에 대한 분석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봤고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일어났고 이 영상에 대한 추정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도달 범위나 참여도, 시청자층, 그리고 뭐 수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제 댓글이에요. 여기 혹시 댓글이 달려있는 경우 이렇게 댓글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댓글이 있으면 뭐 좋아요를 해준다든지 뭐 감사하다든지 뭐 이렇게 메모를 눌러도 되겠지만 아니면 직접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글을 남겨준다든지 좋아요, 하트 같은 걸 달아주는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수익 창출,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사항과 같은데 어디에 광고가 달려지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위치쯤에 광고가 나오게 할 것인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광고의 종류는 이 컨텐츠나 이제 그 보시는 구독자에 따라 다른 광고가 뜨는 거라서 저희가 광고의 종류까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제 영상에 시작할 때 광고를 넣는다든지 중간에 어떤 광고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수익 창출 부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옆에 점점점을 눌러보시면은 아까 수정하는 거 또는 유튜브에서 보기, 공유할 링크 복사하기, 예를 들어 이거를 내가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 라고 할 때 공유할 링크 복사하기를 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보하기는 뭐냐면 이 영상을 내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싶을 때 애드워즈라는 홍보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홍보해서 공격적으로 내가 마케팅 하겠다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이제 홍보하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홍보가 되는 영상이 어떤 모양의 영상이냐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쳐보면 이렇게 광고라고 뜨는 이런 영상들이 간혹 있어요. 네, 아마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일종에는 광고 영상이다, 홍보 영상이다, 애드워즈를 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 더 설명드려보자면 아까 콘텐츠 얘기하던 중이니까, 자, 오프라인 저장은 이게 이제 내 거잖아요. 내가 올린 어떤 컨텐츠인데 그거를 저장해 놓고 싶을 때 오프라인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완전 삭제는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만약 제거를 해버리면 되살릴 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거할 때 완전 삭제.
실시간 스트리밍은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만약에 동영상 편집을 했다. 그럴 때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뜨는 거고요. 예. 게시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시물을 적은 경우인데, 게시물은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여 있을 때 게시물이라는 란이 생겨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콘텐츠 소개했고요. 이번에 재생 목록 가볼게요. 자, 재생 목록은요,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주제별로 묶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메뉴를 뜻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과정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재생 목록이라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영상 한 개 한 개가 파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파일들이 다 주제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럼 그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재생 목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재생 목록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만약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묶어 놓으면은 재생 목록별로 1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2강, 그 다음에 3강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재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재생 목록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채널,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요 내용, 다음 내용, 다음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일 테고요. 재생 목록을 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보고 계시는 어떤 구독자라고 하면 구독자일 테고, 이분이 계속해서 내 채널에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하나의 영상만 보고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이 이어지는 영상이다 보면은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재생 목록을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제별로 그냥 묶어놓는 폴더라고 생각하시고 보관하시면은 어려울 거는 전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자, 이 분석이라는 부분은요, 업로드된 동영상에 대한 조회수나 시청시간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7일 동안에 채널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본 게 아마 간편정보 만들기를 제일 많이 봤나 봐요. 저희 채널에서 제일 좀 인기가 많은 게 카카오톡 채널 마케팅인데 이런 것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견적서 만들기, 네, 하이퍼링크 연결하는 거, 요런 거, 모드 홈페이지 만들기, 요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미리 캠퍼스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9위 정도에 들었네요. 자, 그래서 구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고, 어느 영상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신 영상의 그 성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달 범위로 가보면, 노출은 어느 정도 됐고, 트래픽 소스 보니까 유튜브 검색에서 찾아 들어온 건이 많았네요. 추천 동영상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뜨는 동영상 있죠. 예를 들어서 구독자들한테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걸 딱 구독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랑 관련된 어떤 키워드를 적었던 사람한테 추천 영상으로 또 뜨는 경우, 또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여기 보면 I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래픽이 어디에서 좀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노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생이 돼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에서는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구글에서 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48.9%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에서 찾아본 경우가 28%. 네이버가 제일 작네요. 그럼 내가 만약 네이버를 좀 띄우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또 방법이 하나가 또 있을 건데, 블로그를 올려서 거기다 유튜브에 채널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부분도 아마 트래픽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대한 트래픽 소스랑 추천 동영상, 아마 요 근래 많이 보신 게 아마 모두 사이트 트래픽 소스로 많이 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참여도는 얼마나 있었나 보니까 평균 시청했던 지속 시간을 따져보면은 5분 정도 시청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청자층.
네, 지금 보니까 구독자는 조금 늘어난 상태다. 그리고 시청자가 증가된 동영상들이 이런 영상들에서 시청이 됐다라고 하고요.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보통 오후 6시 저녁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보통 화수목 이 무렵 때가 좀 높네요. 그쵸?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로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20, 30, 40대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에 대한 거, 추정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렇게 보여지죠? 유튜브에서는 애드센스라는 걸 걸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방문자 수가, 그러니까는 구독자 수랑 시청 시간이 중요한데요. 구독자 수랑 시청 시간에 어느 정도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애드센스를 우리가 검토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검토를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안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얘네가 아마 10만원 기준으로 자를 건데, 아마 수익이 한 10만원 정도 쌓이게 된다면은 뭐 내 통장에 그 달러로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댓글. 분석 좀만 더 볼까요? 분석 부분에는 여기 고급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고급 메뉴로 동영상이나 트래픽 소스, 지역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고, 비교하기를 이용해서 어떤 영상과 어떤 영상 간의 비교를 하거나 전년 대비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혹시 분석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댓글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댓글은 업로드한 동영상에 올라온 댓글의 전체 삭제나 댓글에 대한 답글을 관리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제가 응답한 댓글, 응답하지 않은 댓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단다든지, 내가 간단하게 댓글을 달고자 할 때 이렇게 설명이 얘가 예시를 이렇게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예시를 그냥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답글을 직접 진성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은 답글을 진성적으로 적어주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막. 자막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빠르게 넣을 수 있는 자막 기능 메뉴를 자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어가 한국어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한국어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막이거든요. 근데 자막이 막 엉터리로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로 자막을 입력해서 고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자막을 또 추가하겠다 그럼 자막을 추가해서 추가해 넣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막을 수정하고자 할 때 넣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작권. 다른 사람이 내 동영상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저작권 신고 내역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저작권 신고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 창출. 자, 보통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애드센스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멤버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혹 보셨을 거예요. 어떤 동영상은 멤버십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영상이다 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본 적이 있으실 건데, 그런 게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정보들은요, 우리가 유튜브로 그래도 많이 알려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하고 정보를 좋아하죠. 광고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굳이 구독을 해서 보질 않으실 거고 아마 이탈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광고는 여기서 광고를 걸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보는 좀 더 고급적인 정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멤버십으로 올려주시면,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앞에 무료 정보들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알려드리면서 더 자세한 거는 멤버십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수익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방송인데, 내가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날 몇 시에 생방송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생방송 하고 있다는 게 유튜브에 뜰 테니까. 그럼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채팅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챗은 뭐냐면은 일종의 별풍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별풍선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돈을 쓰는 유료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슈퍼챗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더라, 이런 정도로 일단 얘기를 했어요. 광고, 멤버십, 그리고 슈퍼스라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춤 설정 가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채널에 대한 맞춤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저번에 요 브랜딩하고 기본 정보를 설정했고, 요 레이아웃은 아직 설정하기 전이죠. 자, 여기는 이제 내 채널에 대한 레이아웃과 브랜딩,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곳인데,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채널에 일단은 들어온 사람, 내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여지게 할 그런 부분이 바로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내가 찍어 놓은 영상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좀 높은 영상 또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채널을 방문한 사람이 그 영상의 내용을 보고, 아, 여기는 이런 느낌의 영상을 많이 올리는구나, 괜찮네 싶으면은 바로 구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독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이라는 건 이제 재방문하신 그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한테 주로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을 여기다가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섹션을 추가하면 섹션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추가해서 내가 만약에 구독한 채널이나 아니면 단일 재생 목록이 뜨게 하겠다, 그런 것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쇼츠 영상이 있다면 쇼츠 영상도 여기 띄워 주실 수가 있어요. 채널을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영상이 궁금하면 바로 눌러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걸 추천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브랜딩하고 기본 정보는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보관함으로 가볼까요? 자, 오디오 보관함은요, 음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삽입이 될 저작권이 걱정 없는 음악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고요. 혹시 내가 음악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쳐보니까요, 무료 음악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음악의 제목을 여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일단 잘 보이게 이렇게 좀 뜯어내서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쳐보면 그 영상이 나오죠.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옆으로 가서, 마음에 들면은 이걸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다운로드. 그러고 경로는 얘가 기본적으로 받아지는 게 다운로드 폴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은 여기 음악이라는 폴더로 따로 모아놓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음악이 너무 여러 군데 들어가서 흩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이 무료인 음악 중에서 이 음악 괜찮다라는 음악들은요, 이렇게 찾아서 몇 개 이제 받아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제일 적당하실 것 같아요. 무료 음악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음악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더라도요, 일단은 장르가 뭐 어린이 또는 뭐 분위기가 밝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더라도 음악을 볼 수가 있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면은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는 보통 음악 폴더에 모아놓거든요. 이미 있어서 바꾸겠냐고 떴네요. 보면은 유튜브들이 쓰는 유행의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찾아서 검색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디오 보관함에는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향 효과나 음악들은 좀 다운을 받아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보관함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 있는 거 음악들 이용하면은 저작권 걸릴 일이 없어요. 자,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라이센스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렇게 CC라고 적혀 있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예요. 이런 경우는 저작자 표시 정보를 포함하시고, 그러니까는 동영상 설명 부분에 저작자 표시 정보를 적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튜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럼 저작자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거로우면 굳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걸 받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오디오 보관함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설정 가볼게요. 설정. 그러면 여기는 동영상 업로드의 기본 설정 및 커뮤니티에 대한 설정을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는 내가 달러 단위로 할 거냐, 뭐 채널에 대한 고급 정보, 기본 정보를 보자면 거주 국가나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고급 설정의 시청자용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 내가 주로 하는 그 제목과 설명이 비슷하다 하면은 제목과 설명을 미리 적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정만 조금씩 해서 넣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뭐 카카오 뷰에 있는 뭐 어떤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세요라든지 매번 쓰시는 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업로드 기본 설정에 기본 정보에다 입력해 놓으면은 좀 더 편리하게 그 영상 올릴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고급 설정엔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 맞추는 거, 수익 창출, 자, 권한. 자, 만약에 내가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신다라고 할 때요, 권한을 계속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리자 권한이라든지 어떤 권한을 설정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놀 수가 있죠.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원래 구독자를 모으려는 채널도 아니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달거나 댓글을 달기가 편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관리자를 이제 여러 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권한을 주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권한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커뮤니티. 뭐 여기는 뭐 운영자를 이제 추가할 사람, 뭐 사용자라든지 이런 것 부분이라서 별로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약관. 뭐 이것도 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한 약관이라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정 메뉴 한 번씩 확인했고요. 그 다음 의견 보내기입니다. 의견 보내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보내는 메뉴를 의견 보내기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하면은 그 의견이 이쪽에 이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관리하는 그런 메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쭉 진행을 했더니 시간이 벌써 11시 55분이네요. 저번에 우리가 올렸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본인 어떤 채널에 보시면 영상들이 지금 채널에 이렇게 와 있는 상태라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시면 동영상은 여기 컨텐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고 그럼 내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고 싶은 영상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바뀌는 거 아까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이 메뉴 목록에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옵션에 오프라인 저장을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시켜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그럼 바탕화면에 이 파일, 이 지금 동영상이 다운받아지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내 동영상의 경우는 오프라인 저장을 해서 필요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129페이지 조금 더 보기에는 옵션에 있는 메뉴 알아보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가지 이제 제목 및 설명 수정하는 거, 공유할 링크 복사하는 거, 홍보하는 거, 완전 삭제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네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130페이지. 이번엔 유튜브에서 내 동영상을 삭제할 때를 해볼게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 목록에 동영상을 클릭해 볼까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 메뉴 목록에 동영상, 여기 컨텐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삭제하려는 영상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 목록 버튼, 옵션에서 완전 삭제는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아직 삭제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삭제된 영상은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체크한 후에 완전 삭제라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삭제할 땐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 근데 지금 얘를 삭제해버리면 우리가 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 다음 131페이지 유튜브 스튜디오로 동영상의 무료 음악 삽입하기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물론 블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곤믹스라든지 이런 데서 음악을 넣는 걸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도 음악을 넣을 수 있어요. 해당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 동영상 세부 정보에 보시면 편집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동영상 편집기 창이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자르기, 블러, 오디오, 최종화면, 정보 카드까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 편집기 부분에 보시면 음악을 내가 넣겠다. 그럼 오디오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오디오에 음악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잠깐 음악을 멈췄는데요. 어차피 여기 지금 동영상에 음악이 들어가는
만약에 마음에 안 들게 들어갔을 땐 삭제를 통해서 영상의 음악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넣은 상태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거면은 저장을 누르면 이대로 음악이 넣어진 상태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얘는 제가 삭제할게요. 원래 음악이 있었다 보니까. 편집기에서 자르기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 영상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때 이용하는 거예요. 자르기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렇게 분할 뜨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기준을 맞춰서 내가 만약에 분할하겠다면 하나, 둘, 셋 토막 이런 식으로 토막이 나눠지게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분할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좀 더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잘 분할을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자, 블러라는 효과가 있어서 얼굴 흐리게 처리하는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 얼굴이 찍혀서 저작권, 뭐랄까요, 초상권이 좀 침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얼굴을 얘가 추적해서 흐리게 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요. 참고해 주시고요. 133페이지에는 네, 여기도 적혀있게 조금 더 배우기에 적혀있죠? 음원을 추가하거나 요 영상 편집기에서 뭔가를 수정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상 편집할 때 자체에 넣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 편집기를 돌리시고요. 자, 133페이지에는 동영상 홍보를 위한 최종 화면 추가하기가 들어있는데, 업로드한 영상 중에 재생시간이 25초 이상인 영상에서는 최종 화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동영상을 이제 여러 개 영상을 보게끔 하기 위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종 화면이고요. 두 번째로 정보 카드가 있겠는데, 최종 화면은 이 영상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다른 영상이 보이게 연결시켜주는 게 최종 화면이라고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영상의 최종 화면을 플러스를 눌러서 템플릿 적용이나 동영상 재생 목록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영상의 끝부분에 어떠한 형태의 최종 화면을 넣을 것인지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요소가 다양하게 있고요. 요 동그란 게 구독 버튼, 요게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형식이 좋다. 그럼 이렇게 동영상 두 개의 구독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제 동영상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가 친절한 수정쌤 들어있는 거고, 요게 이제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시청자 맞춤으로 되어 있는 거를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영상을 선택해서 이걸 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이렇게 이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요 재생 목록도 재생 목록으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소를 더 추가해서 여기도 그냥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게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끝날 무렵에 이렇게 창이 떴을 때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구독 버튼, 즉 구독을 할 수 있는 채널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요 버튼을 누르는 경우는 제가 이제 설정을 했던 곰믹스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쪽 버튼의 경우는 제가 아까 재생 목록을 설정했던 영상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으로 넘어가서 내용이 다 보여지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끝나기 몇 초 전쯤에 얘네들이 나타나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약에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 영상의 끝부분쯤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안 떴는데 한번 편집해서 올려보시면 아마 뜰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바로 구독할 수 있는 구독 버튼,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재생 목록으로 넘어가서 일단 유튜브를 열어주셨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영상은 보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연결을 많이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내 채널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회를 해보고 시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최종 화면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이 한 2개 정도 올려져 있을 거라서 그냥 일반 영상 하나 올려보시는 건 가능할 거라 최종 화면 올리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최종 화면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요소에 카드 설명 드릴 거예요. 이 화면이죠. 정보 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I자 모양의 동그란 어떤 모양이 뜰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보 카드인데, 정보 카드를 누르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영상과 연결을 시키겠다, 그럼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위치에 그 정보 카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정보 카드를 넣고 싶은 위치에 이 막대를 갖다 놓으세요. 저는 여기다가 5431 지난 여기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정보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보카드를 동영상을 만약에 한 개 선택해서 넣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면서 맞춤 메시지 요렇게 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수하기 요 이름이 뜨는 게 싫으니까 맞춤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고, 그 다음 티저 텍스트 이것도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무 글이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저장을 해보면 그 위치에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I자 모양이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영상에 카드를 넣은 위치까지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카드의 위치를 나오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서 부분을 누르면 그 해당 그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동영상을 찍다 보면요, 가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연관이 될 때가 있어요, 영상 중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위치쯤에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 영상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처음 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을 아예 처음부터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유튜브의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영상을 처음 이제 보게 되는 사람이란다면 이전의 영상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를 눌러서 그 영상을 보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게 이 카드라는 부분인데, 카드의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 영상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린다는 거, 그리고 소요 시간이 더 들겠죠. 이거 영상 보고 오려면은.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거의 모든 어떤 채널이나 이런 걸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영상이나 최종 화면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카드 이해되셨죠? 카드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네, 참고로 보시고,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카드 한번 넣어보시고 잘 넣어졌다면 마치는 걸로 할게요.